물 한 방울이 기름보다 귀해지는 시대. 캐나다의 저명한 수자원 전문가 알리스터 핀치 박사는 인천행 비행기 창밖을 응시하며 가벼운 실소를 머금었다. 물이 넘쳐나는 그의 조국과 달리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에서 배울 것이 과연 있을까? 그의 방한 목적은 공식적으론 자문이었지만 내심 확인에 가까웠다. 최근 중동과 같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국의 물 기술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는 뛰어난 마케팅일 뿐이라 여겼다. 그러나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무언가 달랐다. 체계적인 시스템 곳곳에 스며든 절수, 문화, 그리고 그를 맞이한 젊은 연구원 김민지의 차분함 속에 비치는 전문가적 통찰력까지. 알리스터 박사는 애써 무시하려 했던 의문이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혹시 이 작은 나라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물이 풍족한 나라들은 상상조차 못했던 혁신을 이뤄낸 것은 아닐까? 그의 확신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광활한 호수와 끝없이 펼쳐진 강을 매일 마주하는 저에게 물 부족 문제로 끊임없이 씨름하는 작은 반도. 국가의 물관리 기술은 어딘가 절박함에서 비롯된 임시방편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존경하는 동료 교수님의 추천과 최근 들려오는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 때문에 이곳까지 오게 되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가르쳐주러 왔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놀랍도록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화려한 시설보다는 곳곳에 붙어있는 물 절약 캠페인 포스터였어요. 물 한 방울의 기적 같은 문구들이 마치 어떤 강박관념처럼 느껴져 살짝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었죠. 곧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K-워터 소속 김민지 박사라고 소개하더군요.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었지만 악수를 나누는 순간 느껴지는 또렷한 눈빛과 다부진 태도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핀치 박사님. 그녀의 영어는 발음도 억양도 흠잡을 데 없이 유창했습니다. 단순히 언어 실력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 발표했던 논문의 핵심 내용과 심지어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준비를 철저히 했겠지요. 제 전문 분야에 대한 존중의 표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 시내의 하수처리 시설로 향하는 동안 김 박사는 창밖 풍경을 가리키며 한국의 물관리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강의 수질 관리 노력, 빗물 재활용 시스템, 스마트 상수도 관리망 등등 막힘없이 이어지는 그녀의 설명은 인상적이었지만 여전히 제 귀에는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결국 문제는 원천적인 수자원의 부족이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캐나다의 자연적인 풍요로움을 따라올 순 없을 것이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오래되고 칙칙한 하수처리장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거대한 규모의 시설은 마치 최첨단 연구소처럼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내부로 들어서자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라인과 거대한 수조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약지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소음 역시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김 박사는 막힘없이 시설의 운영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처리 공법, 에너지 자립 시스템, 그리고 특히 제가 관심을 보였던 MBR 분리막 생물 반응조 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죠. 그녀가 제시하는 데이터들은 제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하수 재처리 기술의 효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처리된 물의 수질은 거의 생활용수로 사용해도 될 만큼 깨끗했어요. 이곳에서 정화된 물의 상당 부분은 인근 공업단지의 공업용수나 조경용수로 재활용됩니다. 일부는 하천 유지 용수로도 활용되고요. 그녀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다니. 캐나다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 감탄은 어디까지나 하수 재처리 기술이라는 한정된 분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것이 부족한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한국적인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김 박사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핀치 박사님, 사실 이 시설에 적용된 MBR 기술 중 일부는 저희가 자체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을 크게 개선한 부분은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죠. 이미 몇몇 국가와는 기술 이전 및 플랜트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을 무언가가 강하게 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출 계약이라고? 이하수 처리 기술을?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시설을 둘러보고 나오는 길, 제 마음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인상적인 기술이었고 제가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것이 주류가 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의 풍부한 수자원을 관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박사의 마지막 말과 그녀의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편견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정은 많이 남아 있었고 저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의 물기술을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김민지 박사와 함께 대전에 위치한 K-워터의 핵심 연구개발 R&D 센터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하수처리 시설 방문 이후 제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분명 인상적인 기술이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라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가 슬쩍 언급했던 자체 개발 특허와 해외 수출이라는 단어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무언가 더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연구소 문을 들어섰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최첨단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수많은 실험 장비들, 그리고 저마다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모습에서 어제와는 또 다른 종류의 활기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김 박사는 저를 한 연구실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백발이 성성하지만 형형한 눈빛을 가진 노년의 연구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신을 이 연구소의 책임자인 박철수 박사라고 하더군요.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에서는 오랜 연륜과 함께 굳건한 자부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 박사님은 저를 실험실 한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복잡한 장치와 연결된 거대한 투명 수조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서는 바닷물이 다른 한쪽에서는 정체 모를 액체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핀치 박사님, 저희가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차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입니다. 박 박사님의 설명과 함께 제 눈앞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유입되는 해수의 염도, 처리 후 생산되는 담수의 양, 그리고 에너지 소모량.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존의 역삼투압 방식 RO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낮은 수치였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논의되던 기술들이었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구현되어 작동하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멤브레인 소재가 특별한 건가요? 아니면 에너지 회수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라도? 제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질문을 쏟아내자 박 박사님은 잔잔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소재와 시스템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공정 설계와 제어 기술에 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실패 경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의 담담한 말투 속에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그저 눈앞의 장치와 데이터를 번갈아 볼 뿐이었어요. 캐나다 연구실의 동료들과 밤새 토론하던 문제들이 이곳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박사님은 저를 다른 실험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마치 휴대용 정수기처럼 보이는 작은 장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구원 중 한 명이 옆에 놓인 누가 봐도 심하게 오염된 흙탕물을 비커에 담아 그 장치에 부었습니다. 몇 초 후 장치 반대편으로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한 이동형 긴급 정수 시스템입니다. 어떤 종류의 오염물질이든 거의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죠. 특수 나노 복합 필터를 사용합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죄송하지만 저 물 마셔도 되는 겁니까?
박 박사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연구원은 방금 정수된 물을 깨끗한 컵에 따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컵을 받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런 맛도 냄새도 느껴지지 않는 완벽하게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어요. 물 부족과 오염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박 박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신 겁니까?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도 수십 년간 연구해왔지만 아직 이 정도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박 박사님의 표정이 조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핀치 박사님, 저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과거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과 산업이 마비되고 식수 부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았던 시절도 있었죠. 수질 오염 문제도 심각했고요. 저희가 이 기술 개발에 매달린 것은 어떤 학문적 성취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였어요. 물이 없으면 깨끗한 물이 없으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의 말은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풍족한 환경에서 물을 연구해온 저로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못했던 절박함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부족함이 결핍이 오히려 이토록 강력한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풍요로움이 오히려 저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후 김민지 박사가 보여준 자료들은 제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출원한 수자원 관련 국제 특허 건수, 특히 차세대 멤브레인 소재, AI 기반 스마트 워터 그리드, 에너지 절감형 담수화 기술 분야에서의 점유율은 제가 속한 캐나다는 물론이고 미국, 독일, 이스라엘과 같은 기술 강국들을 이미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이미 중동, 동남아시아, 심지어 일부 유럽 국가에까지 수출되어 실제 현장에서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었어요. 제가 마케팅이라고 치부했던 소식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제가 속한 세계에 대한 자부심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듯 했어요. 한국의 물 기술은 제가 상상했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어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명백한 현실 앞에서 저의 선입견과 오만함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캐나다에 돌아가 무엇을 보고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번 방문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선 후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하나의 국가가 생존을 위해 벌여온 치열한 사투의 증거였어요. 다음날 김민지 박사는 저를 울산의 한 거대한 산업단지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밀집한 곳이었죠. 겉보기에는 여느 산업단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단지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또 다른 놀라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거대한 단지에서 사용하는 공업 용수의 90% 이상이 재활용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보았던 바로 그 하수 재처리 기술과 R&D 센터에서 개발된 최첨단 정수 기술이 결합되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물 순환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었죠. 폐수 배출량은 최소화하고 막대한 양의 공업 용수를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환경 보호는 물론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성공 사례는 이제 한국을 넘어 물 부족으로 고민하는 전 세계 산업단지들의 훌륭한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단지 내부에 설치된 중앙물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모니터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AI가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 누수 지점을 사전에 감지하고 각 공정별 최적의 물 사용량을 예측하여 공급하는 시스템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풍족한 수자원을 당연하게 여기며 효율적인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 박사는 태블릿 PC를 꺼내 저에게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물 기술이 적용된 해외 현장의 모습들이었어요. 극심한 물 부족으로 고통받던 중동의 사막 마을에 설치된 소규모 태양광 담수화 플랜트, 동남아시아에 오염된 강물을 깨끗한 식수로 바꾸어 놓은 이동형 정수 시스템, 아프리카 오지 마을 주민들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우물에서 깨끗한 물을 길어 올리며 환하게 웃는 모습. 사진 속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물 부족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아픔과 절박함을 바탕으로 개발한 기술을 통해 이제 전 세계에 희망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런 의심도 질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존경과 감탄만이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한국은 분명 물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풍부한 자원이 아닌 역설적이게도 결핍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절실함에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힘,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는 노트북을 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문이나 조언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캐나다-한국 수자원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제언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겪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 그것을 가능하게 한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 육성,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를 극복하며 얻은 귀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기술 협력 대상이 아닌 미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그들의 경험과 기술을 겸허히 배우고 우리의 강점과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이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의 오만함을 깨닫게 해주었고 진정한 혁신이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으며 무엇보다 인류애라는 따뜻한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짧은 기간 동안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준 김민지 박사님과 박철수 박사님, 그리고 K-워터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낸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물 한 잔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잠시나마 물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과 감동을 드릴 수 있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